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추천해서 당 안팎에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세를 폈던 인물이죠. 친명계에서는 배신, 반역, 제2의 체포동의안이란 격앙된 반응이 나왔는데 전 변호사를 추천한 친청계 이성윤 의원은 음모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뒤숭숭한 여당 분위기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전준철 변호사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권창영 교수를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입니다. 언론 담당 부분도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혁명 배임에 관한 것이었지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 송금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이었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을 특검으로 추천한 걸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란 비판까지 나오자 정청래 대표가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당청 갈등 국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직접 사과한 건 처음이죠? 당청 갈등은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아무래도 운영에 실수를 한 거다. 그건 갈등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잘못이 아니고 그 지난 12.4 내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국민들에게 대단히 잘못된 결정을 한 당대표로서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인데 대통령께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것으로 들릴 것 같아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지만 동시에 국민을 모시고 있는 정당임을 당 대표부터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아 주신 주역인 우리 국민 여러분께 누가 되는 결정이 다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그 국민들의 비판을 달게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게 이성윤 최고위원으로 이제 친청계 인사라서 좀 공교롭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성윤 의원의 해명은 이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뭐 친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로 매진할 시기인데 그것이 이제 다음 당권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정청래 당대표의 당내 장악력을 강화시키느냐 아니냐 뭐 이걸로 인해서 정청래 현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혹은 다른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의 갈등이지 대통령과의 갈등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면서 이성윤 의원이 저렇게 변명할 수 있다고 봐요. 내부적으로 볼 때 그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는 실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비판을 받았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생도 했고 그런데 그것은 사적인 부분인 것이고 실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김성태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 등록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에게 혹시 한편 아니야? 이런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은 작은 실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러저러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담백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 정치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검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건 명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금 복귀왕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 지금 대통령 경로설에만 사과를 하는 것이냐, 국민은 보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인사 검증 실패는 대통령실도 수없이 했고 지금 민주당에서 한 추천도 수없이 검증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사람에 대한 스크린이나 조사가 매우 미약하다라는 게 쌍방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러면 검증 기준에 있어서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도 공직에 못하도록 검증 기준이 있냐? 한 번도 저는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원한이 그 국가직을 맡는데 통과 못한다라는 검증 기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추천되신 전 변호사 같은 경우는 무슨 실력이 부족하다거나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이게 아니라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한 상호 비판과 사과가 오가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드러난 거지 인사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은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브로커의 변호사를 맡았던 분이 있습니다. 이 브로커가 누구냐면 안부수라고 아태 회장인데 이분은 징역 1년 6개월 받았거든요. 이분의 변호사가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사건에 관여한 사람 전체는 오해가 될 만하니 다 빠져라가 아니라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던 변호사는 다 배지를 달아줬어요. 박균택 의원이라든지 이건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의 변호사를 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의 변호사라도 누구는 국회의원도 돼 있고 민정수석도 돼 있고 누구는 야 특검 후보로 올리는 것도 안 돼. 이게 개인적인 원한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뭐냐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국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인이 특검 후보로 추천된 것에 대해서 정치권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특검 추천 사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두고 내홍이 한창인 가운데 발생한 터여서 그 여파가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내부 공격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적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글을 공유한 조국 대표, 합당 가능 날짜를 못 박았습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합당 논의 합자도 공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정치적인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다수의 반대와 우려가 있는 싫다는 결혼에 강제로 당사자를 끌고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라 조국 대표가 최후 통첩을 날린 건데 어떤 속내에서 나왔을까요? 이 합당 국면에서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불쾌하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합당 제안을 하고 이것이 이제 전국의 큰 이슈가 되면서 동시에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찬반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어떤 당권 갈등으로까지 퍼지면서 가만히 있는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게 가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13일까지 시기를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적어도 지방선거전 합당은 없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검토와 수구의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니지만 비공개적으로라도 우선 당내 인사들부터 어떤 그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비공식적 과정이라도 좀 거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합당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이 시점에서의 합당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가 궁극적으로 합당 그 자체에 대한 찬반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는 이런 모양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그런 것에 대한 조국 대표의 심정도 함께 드러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일 날까지 민주당에서 가타부타의 어떤 의견을 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는 지방선거까지 뭐 그런 길을 갈 것이고, 지방선거 때 한번 경쟁을 하게 되면 실제 합당까지의 길은 더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경쟁 과정에서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니까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합당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문을 열어놨던 것인데, 실제 현재 합당을 했을 경우에 누구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저는 득이 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보이지 않아서 왜 이런 논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합니다. 예, 민주당 내 합당 반대하는 쪽에서는 금도를 넘었다, 민주당을 숙주 삼는 것 아니냐,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워낙 쓴소리를 내뱉다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도 좀 상처를 많이 입은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썸만 타다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와요. 네, 표현을 아주 적절하게 잘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 대표가 이 합당하는 데 있어서의 주요 정책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날짜를 가지고 소위 뭐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아니고서는 존재감을 피력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당내 상황이 합당뿐만 아니라 합당에서 정점을 찍은 거지, 사실은 대통령실과 현 민주당 집행부 간의 갈등이 이 합당을 통해서 소위 완전히 표출화되고 있다는 게 훨씬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대통령실이 뭘 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의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국당이라는 의석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해서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국회 힘이 필요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지금 표는 차고도 넘치는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의 권력투쟁, 대통령실을 향한 권력투쟁을 위해서 조국당의 표가 필요한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게 사실은 민생하고도 무관하고 대통령실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이제 명청 갈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해도 보통 순방을 하시거나 경제적인 수치가 좋을 때는 다들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박수를 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청래 대표는 뭔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내고 대통령실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게 항상 대통령이 순방을 가시거나 결정적으로 국민들에게 자랑할 만한 경제적 수치가 발표되는 날 이렇게 찌그덕거리는 소리를 내버리니 그런 뉴스들이 파묻힌다. 그러니 이게 뭐 합당에서뿐만 아니라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대통령보다도 제1당의 당대표가 되는 게 훨씬 더 권력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오히려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능가하는 권력을 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그대로 배우고 답습한 사람이 정청래 대표이기 때문에 참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 민주당이 일당일 때 윤석열 정부에서의 야당 일당일 때 그 당수의 영향력과 집권당일 때의 그 대표는 달라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당 정이 함께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갈등이 더 심화됐으면 하는 어떤 그 상대방이 잘못해야 나한테 유리한 거니까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석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내 상황 살펴봤고요. 다음 키워드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에서 제명당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0,000명 넘는 지지자 앞에서 꺾이지 않을 것이다,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며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한동훈입니다. 제가 제 풀에 꺾여서 그만둘 거란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은 그 기대를 접으십시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도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입니다. 함께 지금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합시다. 굉장히 단단해져 왔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를 너무 그렇게 멜랑콜릭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빛이 굉장히 강하네요. 모든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프레임으로 보시려고 하는 성향. 국민의힘의 그 지난 1년 동안의 소위 정치 행위들을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과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 상당히 곤란하죠. 알겠습니다. 네, 관심을 모았던 재보궐 출마를 포함해서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는데 대신 꺾이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쫓겨난 전직 당대표의 토크 콘서트 한 15,000명의 지지자가 모였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보통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직함 그 덕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복귀한 의원님이나 저나 국회의원 이제 당선되기도 하고 낙선되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권에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그 직함이 떨어지면 그 대중적인 지지나 관심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그냥 한동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저 정도 개인 그 팬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큰 자산이고 솔직히 보는 많은 정치인들에게는 부러운 부분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저 열기를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본인을 징계하고 부당하게 징계했던 현 지도부를 향한 공격으로만 한다면 또 그 팬덤 정치가 더 많은 대중으로 확산되기에는 또 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밖에서도 건전한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 팬덤의 방향성을 보다 명확하게 현 정부의 이런 잘못한 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전환을 하고 현 지도부에 대한 공격은 조금 지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나온다면, 재보궐에 나온다면 어느 지역을 공략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그거는 그 당사자도 지금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네. 네. 자신의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이 마무리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물론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쓴소리를 냈어요. 프레임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적절하게 멋있는 표현을 갖다 붙인 것 같긴 합니다. 어떤 게 멋있다? 윤석열 네. 아니 김옥균 3.1천하 아니겠습니까? 그 3.1천하기 때문에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뭐 죽인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설 또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그리고 사살 대상 속에 제거 대상 속에 포함도 됐었고 그것을 결국은 윤 어게인의 힘을 받아서 당선된 장동혁 현 대표가 실제 윤 어게인 세력의 등을 업혀서 당선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제 마무리했다라는 표현을 뭐 사실이지만 좀 본인을 멋있게 꾸민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다만 지금의 모순은 대한민국의 모순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함께 반성하느냐 이것을 잘 딛고 넘어가자라는 반성의 토대 속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그 갈등을 겪고 있다 봐요. 어느 세력은 전두환 사진을 붙여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또 어느 세력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른 세력들끼리 한 지붕 아래서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인데 저는 지금의 이런 갈등이 건전한 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 행동하는 다수의 역전승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일지 재보궐선거에서 또 어떤 출사표를 던질 수 있을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이 오늘 아침에 탈당 권고 처분이 내려졌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혁 경기 고양병 당협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이 최고위에 보고되었습니다. 네, 제명된 것입니다.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 위원장인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당 전체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반대한 것처럼 성명을 주도했다는 이유인데 자발적으로 성명에 참여한 거라는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단의 반박 입장도 나온 상황이어서 결국 이 배현진 의원의 징계 논의는 서울시당 윤리위가 전두환 씨 사진을 걸자고 한 유튜버 고성국 씨 징계에 착수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가 전혀 윤리적이지 않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는 도구로 쓰일 뿐이라고 윤리적 기관이라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이어서 친한계인 김종혁 최고위원도 오늘 결국 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도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이거 줄 징계, 한동훈의 수족을 자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관련돼서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보다도 먼저 진행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들 마음의 준비들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보수 지지 계층들 사람들은 이 뭐라 해야 되나 뭐 전현직 당 대표 간에 이런 갈등이나 내분 양상에 대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뭐 어느 한쪽을 계속해서 편드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보다 원만하게 함께 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당 안팎에서 정말 치열하게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언론을 향해서 쏟아내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뭐 양쪽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분도 상당히 있었고 하는데 일단 결정이 내린 상황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내분을 만들지 않는 게 뭔지 이제부터 함께 가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확전하는 것은 당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와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은 결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회의장 화면이 좀 준비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동혁 대표 듣고 뭔지 모를 미소를 좀 짓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징계 절차에 대한 항의 차원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성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이다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남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오해가 있거나 하지 않고 항상 당사자 간에 충분히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하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많은 당원들은 여기서 더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 아니 저 장면을 보면 배현진 의원이 가서 항의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그 똑바로 안 쳐다보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 듣고 말고 이러는 모양인데요. 결국은 이 갈등, 이런 갈등은 실제 제1야당의 갈등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사실 좀 수준이 낮아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는 과정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를 제명하는 과정 그리고 배현진 의원을 현재 어떤 식으로든지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과정은 실제 동네 개모임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의 비판은 그러니까 달갑게 받겠습니다. 아까 충분하게 이제 민주당에 네. 대해서는 그 저희가 반성을 하고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에게 질책받습니다만 제1야당 또한 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참 너무 후진적이다라는 것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준 한 사례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아주 큰 당인데 잘하고 있으면 저희도 자극을 받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개인 원한이 있어서 그 제명한 사람에 대해서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이 나서가지고 대통령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옳은 모습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훨씬 더 크게 문제돼서 징계돼야 되는 사람들 징계 안 되고 장경태 성비위라든지 최민희의 수금 정치라든지 뭐 이 김병기 강선우 이런 일에 대해서 넘어가는 민주당도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지금 서로 좋은 경쟁을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아까 민주당의 생각해요.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르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저 장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께서 좀 해석을 저하고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 모습은 누가 봐도 장동혁 대표의 표정은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항의하는 모습 아닙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것을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우리가 그동안 여야가 갈등했던 모습 그 과제들 그런 것까지 다 꺼내놓고 또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화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배현진 저 의원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당은 그래도 언제든지 당사자가 직접 얼굴을 보고 저렇게 공개된 당소든 아니든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친한계인 서울시당 위원장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앙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최후 통첩이 정치권에서 유행어인 것 같습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가 장동혁 대표에게 3일 내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는데요. 과거 장동혁 대표의 모습부터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나가라 외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대표님께서는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그리고 부정선거와 같은 이런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당대표 되기까지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의 지지를 받았는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장동인 대표를 버릴 겁니다. 전한길 씨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 대표 과거 모습과 다른 박성훈 대변인의 말이 장동혁 대표의 공식 입장인지 사흘 안에 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등을 약속하면서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전한길 씨가 일종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 졌으면 갚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가 절연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배신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한길 씨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뭐 윤어게인과 결탁한 적 없다라고 거짓말 시키는데 세상에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어게인 세력에 엎혀서 사실 신인 장동혁이 깜짝 놀라게 그 당대표가 된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현재 그 정치권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갈등의 원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냐 아니냐, 내란으로부터의 분리냐 아니냐 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의힘에서부터 그리고 그 갈등이 국회에 있는 여야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상징적인 부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그 전한길 씨의 저 청구서를 어떻게 장동혁 씨가 해결하느냐 이 문제가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세력 내에서도 과연 어떻게 할까라고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과연 어떻게 할까? 3일 안에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제 얘기했어요. 일, 월, 화, 화요일까지 대답을 하라는 건데 지지율 그래픽이 하나 있는데요. 보면서 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떤 대답을 할지 오늘 나온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졌거든요. 장동혁 대표 어떤 대답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박성훈 대변인 통해서 공식 입장은 다 발표가 나간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추가 입장 표명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훈 대변인이 밝힌 입장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우리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계엄 옹호나 내란 동조, 윤외교인 세력과는 우리는 동조한 적이 없다라는 박성훈 대변인의 입장이 매번 중요한 시기마다 박성훈 대변인뿐만 아니라 늘 밝혀왔던 입장이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이 잘 나오지 않는 것은 현재 대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점, 그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당의 원래 지지자들조차 지금 마음이 떠난 점 등이 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빨리 내부 논란을 수습하고 우리가 해야 될 그 대안 세력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아시지만 이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더 현재 국민의힘이 치밀하게 분석을 했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청구서가 날라올지에 대한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수차례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했었기 때문에 그게 당장 지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지지율에 그 연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면 안 된다라고 한 이 전한길 씨의 3일간의 최후 통첩에는 이제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죠? 이미 답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복귀학 민주당 의원,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